안녕하세요. 오늘은 꽤 괜찮은 재개발 물건이 경매로 나왔는데 물건은 너무 좋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쉽게 접근했다가 큰 돈을 날릴 수 있는 사례가 있어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 임장을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 저희 수강생분들에게 이런 영상 시청을 숙제로 내드린 적이 있는데 꽤 오래전 영상이지만 경매 물건 검색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권해드렸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구리시의 수택 2구역이라는 곳의 경매 물건을 보고 해당 지역 재개발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구역은 제가 투자했던 구역이기도 하고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A급 재개발 구역이었기 때문이죠. 최근 이 지역에 경매 물건이 새로 나왔는데 제 예전 관련 영상을 보시고 혹시 며칠 후 진행될 입찰에 우리 구독자님들 중 입찰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급한 대로 빠르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경매 물건의 위치는 중앙선과 8호선 더블역세권인 구리역에서 직선으로 약 500m 거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넓은데 조합원 숫자는 적어 사업성이 매우 뛰어난 곳으로 무려 3,300세대의 브랜드 아파트 대단지로 뒤바뀌는 곳입니다. 조금 먼저 재개발을 완료한 한양 수자인 같은 경우 33평 기준 거의 12억에 육박하는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4억에 감정된 경매 물건은 현재 한 번 유찰되어 2억 8천만원대로 떨어졌는데요. 작년 일반 매매로 거래된 물건들 기준으로도 5, 6억 이상에 매매되었고 추가 분담금 포함해도 약 7, 8억 투자하면 주변 시세로 모아 12억 아파트를 받게 됩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투자 가치가 꽤 높은 곳이죠. 먼저 경매 물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타경 74095번 물건으로 해당 재개발 지역인 수택 2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생긴 물건이고요. 영상에서 보시듯 어마어마하게 낡은 동네에 낡은 건물이죠. 어서 재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동네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경매 물건을 낙찰받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낙찰받고 나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새 아파트를 받게 되려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야 되는데요.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재개발 지역의 소유주들이 모인 것을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 조합이 시행 주체가 되어 재개발 후 어떤 조합원들에게는 정산하여 돈을 주고 어떤 조합원들에게는 아파트를 주는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매매나 경매로 매입하는 물건이 현금을 받고 청산당하는 물건이냐, 아니면 새 아파트를 받고 모자라는 돈은 더 내거나 남는 돈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합사무실의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이 조합원으로서 분양 신청이 된 물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해본 결과 기존에 신청은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분양 신청은 되어 있으신 물건이신데 저희 쪽에 그냥 사갖고 오시면은 저희는 접수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양 신청은 되어 있다고요. 저희 쪽에 조합 만약 변경하시면 저희가 이제 시에다가 이렇게 변경건이 들어왔다고 이제 신청을 하면 시에서 이제 판단하셔서 분양 신청된 물건이고요. 낙찰을 받아오시면 시에 신청해드려요.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보통 여기까지 알아보시고 입찰을 들어가시죠. 지금은 매물 자체도 거의 없으므로 5억대에만 낙찰을 받아도 입주하게 될 때쯤은 분납금을 다 내고도 적어도 4억에서 5억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출입을 막아두고 스티커도 붙여두고 있죠. 지금 착공 전 최종 스테이지인 이주 중이고 곧 착공에 들어가 몇 년 후면 입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현재 이주의 80%가 끝난 지역으로 곧 있으면 착공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오래 기다릴 일도 없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물건은 이미 여러 사람이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까지 받았던 물건이고 2번이나 낙찰되었지만 번번이 낙찰자는 무슨 일인지 무려 4천만 원이 넘는 보증금을 포기하고 손을 털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조합 사무실에서는 분명 분양 신청도 되어 있는 물건이고 낙찰 받아오면 시에 승계 신청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구리시는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투기 과열지구가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사항은 모두 14가지 됩니다. 이 중에는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한 채로 오해하여 경공매를 받게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사항의 경공매는 국가나 지자체, 금융기관에 의해 진행되는 경공매만 한정하는 것으로 개인 채무자에 의해 진행되는 경매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전매 금지 기간 동안에 매도를 위해 개인들 간의 경공매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 금융기관에 의한 경매만을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경매 물건은 개인 채무자에 의해 치러지는 경매로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의 전매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도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관련 조항과 예외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수하기 딱 좋은 게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예외사항과 관련 법률을 다 숙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만 꼼꼼히
꼼꼼하면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잘못 낙찰받고 수천만 원이라는 보증금을 날리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하나하나 육하 원칙대로 물어 확인만 해도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초보자였다면 주변 시세만 알아보고 입찰을 할 것입니다. 조합에 분양권 신청된 물건인지만 알아봤다면 중수겠죠. 하지만 고수라면 꼭 새로 업데이트되는 모든 지식의 고수는 아니어도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가능성에 대해 확인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국민신문고나 전화를 이용해 해당 지자체에 지위승계에 문제 여지는 없는지 물어만 봤었어도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겠죠. 지식의 고수는 아니어도 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고수만 되어도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일 처리 방식에서의 고수란 모든 정보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 투자 시마다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히 물어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를 통해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건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늘 하자 없고 성공만 가득한 반드시 이기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매가 가능한 예외사항 14가지는 아래 고정 댓글로 링크해 두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투하세요.